호랑이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나무예요. 대밭으로 몰면 호랑이는 이게 힘을 못 써. 호랑이는 바위에 의지하면 잡을 수가 없어. 이 바위 쪽으로만 가면 호랑이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 마지막 호랑이가 저 가야산에서 잡혔는데 비오라는 말이 써져 있거든요. 호랑이를 이렇게 가다 놨는데 울타리, 저 천장 울타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 높은데 새가 거기 날아와 있으면 이놈이 탁 날아가서 탁 채워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진짜 비오더라. 이 글이 있어요. 마지막 오도산 호랑이. 오도산 호랑이가 마지막 호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그렇게 해서 반탄력이 좋은데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대나무를 치면 부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치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힘이 너무 세니까 대가 우직해버리니까 호랑이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대밭에 들어가면 함정 아닌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죽어도 대밭으로 안 가고요. 과육가 동물들이 물을 싫어해요. 절대 물을 안 건너요. 이게 헤엄을 안 친다고요. 호랑이가 헤엄을 치는 건 완전히 궁지에 몰릴 때 뺏기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 호랑이를 안 받고 일본은 대나무가 워낙 많던 동네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호랑이를 그린 거야. 호랑이 애가 그려져 있고 꼭 그 그림이 이게 외풍이에요.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 옆에 대나무가 있어. 그리고 달이 이렇게 있어. 그죠? 이런 그림 보면 사지 마세요, 이제. 그죠?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야. 이 호랑이를 못 본 사람들의 그림들이야. 호랑이는 절대 소나무 밑에 있거나 바위 밑에 있어야 돼. 그래야 튼튼히 자기를 버텨간다고요. 그 호랑이는 절대 호환일사를 타지 않는 사람 오히려 지켜주는 그 동물로 저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우리나라에 효자, 저기 연료 다 누가 지켜주는 걸로 나와요? 늑대를 해치는데 호랑이가 지켜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수호신이야. 마치 올해는 모든 사악한 기운이 범한테 잡혀먹듯이 잡힐 것이다. 코로나19도 그 중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변성룡, 교룡 등천. 물고기는 변해서 용이 될 거고, 대맹이는 변해서 교룡이 돼서 승천에 올라갈 거고, 올해가 소띠고 내년에 범띠예요. 호랑이는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불을 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는 눈을 불을 켜지만 그 눈을 불을 킬 때는 안 무서워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걸어요? 호랑이는 걸음걸이, 호보는 어떤 부분들이냐? 그 사람의 덩치에 비해서 넓게 뛰고 또박또박 천천히 걸어. 호보라고 하는 게. 걸음을 걸 때 좀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키는 찌만한데 발걸음이 넓어. 그리고 또박또박 뛰어. 그런 걸음을 호보라고. 호보는 느린 걸음. 그러면서도 잽싸게 안 해. 왜? 호랑이는 맹수라 노린다고 이렇게. 호보라고 하는 것은 관상학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뛰는 거거든요. 호보가 호보를 걷는 자는 출세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리걸음을 걷는 자는 귀하기는 하는데 곧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오리걸음을 누가 걷느냐? 김대중 선생. 이게 후천적으로 다쳐서 그런 걸음을 걸어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죠? 조건 부분들을 보세요. 그래서 걸음걸이에도 관상이 있다. 아까 호랑이는 이렇게 째려보지만 손을 어떻게 봐요? 본든 듯 안 보는 듯 그래. 그죠? 소 쳐다보는 게 뭐냐? 아까 호보 우시는 관상에서 굉장히 좋은 상이야. 왜 얘기하냐면 소가 쳐다보듯이 보면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해. 그죠? 호랑이가 걷듯이 하면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해. 그죠? 나는 유리해지는 거고 상대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조건 부분에서 반대로 생각해봐.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그죠? 이 반대로 생각해. 호보우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느긋한 자. 그죠? 전혀 자기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자. 정말 아까 무겁고 아까 진중한 자. 그죠? 교만해 보이지도 않고 아까 반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랑이 눈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 그죠? 얼마나 경계해. 그러면 호랑이로 굶어 죽어야 돼. 그죠? 아까 호보우시를 넣는 것은 쳐다보시면 소와 호랑이의 뜻이 뭔가
이 부분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은 그야말로 진짜 호랑이가 나타날 거다. 아까 진짜 범이 나타날 거다. 착한 것을 지키고 악한 것을 무찌르는 힘을 우리는 호랑이로 봤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긍정적인 부분들로 제기했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제기되어 있지 않는 동물. 그리고 연초에는 항시 선물을 아까 그림 선물을 했다. 그죠? 또 대문에는 호랑이 뼈를 걸어놓는 것이 예로부터 벽사의 하나예요. 저기 굴의 원조로 가면 대문에 뼈가 걸려 있어요. 그 뼈가 원래 호랑이 뼈였는데 언젠가 가져갔대요, 누가. 그래서 거기 걸려있던 호랑이 뼈가 지금은 호랑이 뼈가 아니고요. 호랑이 뼈를 못 구해서 말뼈를 걸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말뼈인데 원래 호랑이 뼈를 걸어놨었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읽으면 새로 돌아오는 새해 60갑자로는 39번째 이민년이다. 사인인 이 날은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신이 양력 2022년 2월 18일이고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8일이다. 공개했듯이 2022년 1월 17일 날 저녁에 장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17일 날 저녁에 모이자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 3시 반이 넘으면 고구마를 찌든 칼을 만들든 내가 여의주를 만들든 그래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동방갑방으로서 해시 제가 가는 해와 시에 합성하다 한국경세를 쓴 소강절 소선생만 소자소리를 들어요. 역학자 중에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성언호간 그랬어요. 하느님이 말씀을 이루는 방향은 어디다? 간방이다. 이 간방의 간인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중에 사는 백두산이요 호중에 호는 백두산 호랑이고 인중인 사람 중에 사람은 백두족인 우리를 항시 지칭했다. 고로 갑의 녹은 제인 인에 있으니 곧 돌아오는 해이다. 올해는 아마 고칠 때가 많았을 거야. 몸도 고칠 때 많았고 아까 얘기해서 집도 고칠 때 많았고 그죠? 책도 고칠 때 많았고 제가 보니까 적은 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쓰다 보니까 빠진 것이 좀 있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고 고치기에는 올해가 좀 낫고 세우기에는 내년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얘기는 이제 금방 얘기한 얘기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5페이지에 가서 또다시 써놨어요. 양력으로 2022년 2월 18일 음력으로는 정월 18의 날 인시는 모든 것이 합쳐지는 때 그리고 그 즈음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코로나도 이제 내일부터 풀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때쯤 가면 음을 오든 양을 오든 어쨌든 요즘은 위드까지 얘기하니까 위드로 되든 그때부터는 급격히 변화될 것. 십가는 제가 부분에서 12지 쭉 제기를 하고 제가 자미두수로 요즘 아까 자미두수는 대만의 친구들이 많이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정착된 건데 대만 것이 요새 많이 들어가고 대만파들이 장악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잡설만 많은 거고요. 또한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지금 부분에서 형공풍수 들어왔는데 그건 날짜 잡는 방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풍수가 돼가지고 변환이에요. 왜 얘기냐면 단순한 게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복잡한 건 싫어. 그냥 쉬운 게 좋아. 어쩌면 제가 사주도 당사주 보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에서 횡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주에 유명하다는 처녀보살님도 가서 보세요. 이렇게 딱 잡으면 6갑 이상 없는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 자미두수의 진수도 우리나라에 있다. 왜? 이렇게 자비선인 얘기가 한단국에 이미 나와요.
자부라고 하면 잠이와 천부의 합체야, 그죠? 남극과 북극의 합체야. 잠이성과 천부성의 합체. 자부선이 누구냐 그러면 이대 당군, 부르당군 때, 부르당군 때 우임금한테 치수법을 가르친 스승이 이 우가 이 양반한테 와서 배워 갖고 가서 아까 이 치산치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매두수가 역수입된 건 조선시대 때예요. 김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치라고 하는 사람은 안동김씨예요. 사실은 안동김씨가 굉장히 세도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동김씨가 명문가가 된 것은 김상은 때부터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옥병 저수영 그때부터인데 그 윗대에는 이 김치라고 하는 사람도 안동김씨인데 누구가 제기되냐면 진유성 전투에서 전투하신 분이 누구죠? 김시민. 이 김시민 장군 양자예요. 김시민 장군이 자식이 없었어. 이 양반이 양자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규정이 되는 사람이 김치라고 하는 분은 벼슬이 대사를 했던가 할 거예요. 하여간 대제하까지는 못했고 그리고 중국의 사시로 가서 중국 사시로 갔을 때 자미두수를 갖고 온 사람 그리고 이 양반 호가 신곡이야 신곡. 그러니까 인조반정시에 선조의 광해 그죠? 인조반정 당시에 이 인조반정파가 걱정스럽잖아 그죠? 전두환도 다 12.12 날짜 받고 다 했어 그죠? 박도사한테 그러듯이 이쪽도 이제 힘드니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셋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둘 얘기하는데 하나는 소경 이게 점자로 갔고 실상 이 양반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 양반한테 간 게 인조 이후에 이게 이괄례는 아니죠? 이괄이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신 누구죠? 거기 신 저기 그 공신 중에 1등 공신 중에 들어있는 놈이 있는데 이 찾아가서 김치한테 물어요. 사주를 하나 딱 내놓으니까 이제 호접한 사겠네. 쭉 내더니 이조판 사겠네. 이렇게 보더니 영정하겠네. 이렇게 제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조사주를 싹 밀어넣었다는 거죠. 인조사주를 탁 밀어넣으니까 인조 여기 지금 신곡 김치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사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친달 그러니까 날짜를 알려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일으켰다. 이 반정공신 입장에서는 김치가 상을 줘야 돼. 근데 김치는 동인이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양명식 선생을 대통령 만들었어. 대통령이 된 뒤에 저를 중용할 것 같아요? 쳐낼 것 같아요? 죽여야지. 그럴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서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나 그냥 숨어서 잘 살게 근다고 내뚫을 일도 아닐 것 같고 이 양반이 그걸 아니까 벼슬을 받고 마지막 벼슬이 경상감사예요. 이 조건이 되는데 경상감사로 딱 부임을 했어. 경상감사를 부임을 했는데 저 고성에 가면 소고개가 있어. 이게 아까 그 우치라고 하는데 그 우치에서 급사하시거든. 이게 이제 뭐냐면 암살이라는 얘기야. 매화 이름이 든 일지화라고 하는 기생이 머리를 짚었는데 쓰러지더니 못 일어났다. 독살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이 양반이 중국에 가서 그 자미두수가한테 자기 사주를 볼 때 그걸 써져 있어요. 그 이제 이 지금 김선호가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암살될 것을 애결하고 이 양반이 자기가 썼던 그 비법, 조건 그것들을 배워왔고 자기가 풀었던 그것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경상가명에
이 기둥을 파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수리하다가 그게 찾아져요. 그래서 이게 경상감사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김치 선생이 나중에 묘를 이장을 하니까 묘관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저기 돼 있는데 두 개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옛날 다 필사니까 그죠? 신곡이 어느 정도냐면 이관이 마지막에 자기 사주를 내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탁 쳐다보더니 공은 세우겠지만 하고 뒷말이 흐리더라는 거예요. 뒷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이 자꾸 재촉하니까 그 옆에 있는 따라온 부장을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관이 난을 일으켰다가 걔한테 죽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관이 이제 지니까 지 대장 목을 베다가 다친 게 그 따라왔던 애가 그렇게 됐다. 여기에 보면 주, 전, 조, 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추선이 있어 하늘의 별. 하늘의 태양이 주인 아니게 적혀 있어요. 자미성, 북극성이 주인으로 돼 있어. 이 주선을 타고난 사람들은 긍정, 산업을 잘해. 부정, 넌 밑에 일하려면 힘들어. 그죠? 이게 이제 추석의 특징이야. 왜? 주인공인데 주인공이면 주연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고, 그죠? 내가 주연을 못 맡으면 엑스트라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 점성은 주인 노릇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간부들, 핵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죠. 정성이 정성. 그래서 주성과 정성이 없으면 크게 이름을 내기는 어렵게 된다. 이런 표시가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하고 몸뚱이만 갖고 움직여요? 아니죠. 팔다리가 필요해요. 조성이 팔다리예요. 주성이 조성을 살면 신하가 있는 임금이지만 주성이 조성을 살지 못하면 신하가 없어. 신하가 없으면 뭐예요? 아니, 백성이 없는데 신하가 없는데 지가 임금이 이게 마음은 굴뚝 같은 임금이야. 그죠? 임금 같은 자질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조가 움직이는데 세상을 확 뒤집는 것은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죠? 화학적인 반응. 그래서 이 화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가 태양이 가전을 해요. 그죠? 언제나 뜨는 해 같지만 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해의 변화를 표시하는 게 뭐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야. 해가 약 10년으로 계산해놨는데 지금 과학으로 계산하면 11년 주기예요. 해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1년 걸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11년마다 주기적으로 춥거나 더워. 이게 소주기예요. 이 10년, 11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소주기이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남자들의 발병률하고 이거하고 일치하는 기질이 있어. 해의 변화가 곧 이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핸드폰 만든 다음에 알았죠? 그 전까지는 태양파를 몰랐어. 그죠? 지금은 태양파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 태양의 흑점이 폭발이죠? 대폭발이야. 그 대폭발이 많아지면 지구상의 이상기후는 지구상의 교란 형태는 많이 이런 주기를 나타내는 게 화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화성은 따르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감년에는 어느 별에 무슨 만물이 수생하고 움직이고 그걸 화록이라고. 화록이란 마치 봄을 맞아서 잎이 나고 꽃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록이라고 하는 별에 어떤 게 붙었느냐 하면 그 해의 조건을 규정해 준답니다. 그 해에는 그게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봄에 꽃이 피면 여름에 열매를 맺어. 그죠? 쭉쭉 뻗어서 권세, 힘이 어디로 가 있느냐. 어떤 것이든 수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꽃을 피운 뜻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고구마를 심은 것은 고구마를 캐려고 한 거예요. 그죠? 캐내는 건 뭐냐? 가을에 캐는 거예요. 그죠? 가을 기운은 캐내는 거예요. 성과가 있다. 이 명성이 있다. 조건 부분. 한데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엄동설하게 오는 거고 반드시 위축시킨다. 그래서 이 위축되는 별이 있을 때는 조금 움츠리고 계셔야 되는 기질이 있음. 조건이. 2022년 이민년이 화록이 어디 있느냐? 요걸 보면 최고로 방향이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부분들이냐 그러면 여기자는 천일향해가 있어. 천량이라고 하는 별은 어떤 별이냐?